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구에서 지구과학을 가장 쉽게 가르치는 진우준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지구의 역사에서 첫 번째 주제, 퇴적암과 퇴적구조, 그 중에서도 퇴적암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퇴적암은 일단 첫 번째로 퇴적물이 퇴적암으로 바뀌는 것, 그것을 이제 속성작용이라고 했고, 속성작용에는 두 가지 작용이 있었죠. 다짐과 교결작용이 있었습니다. 다짐작용은 기존에 쌓였던 퇴적물 위로 새로운 퇴적물이 공급돼서 그 무게에 의해서 공극이 감소하고 밀도가 증가하는 작용을 얘기했고요. 교결작용은 퇴적암은 일단 물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물속에 녹아있던 탈산 칼슘이나 규산염 물질이 침전되어서 퇴적물과 퇴적물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다. 퇴적암을 분류했었는데 물리적인 것, 지표에 노출된 암석이 비바람에 의해 풍화 침식, 그러니까 깨져서 퇴적물이 되고 그 퇴적물들이 모여서 자갈들이 많이 모이면 여감, 모래가 많이 모이면 사암, 이렇게 분류를 했고, 화학적으로는 물에 어떤 성분이 필요 이상으로 많으면 그것이 침전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석회암, 처트 이런 것들이 있었고, 물이 증발을 해서 만들어지는 소금이나 석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생물의 유해, 그러니까 생물의 뼈 이런 것들이 뭉쳐져서 만들어지는 것을 생물학적 퇴적암이라고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퇴적 환경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표는 여러 퇴적 환경에서 퇴적암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구글 클래스룸에 주어진 과제를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됩니다. 저번 시간에 퇴적암이 만들어진 장소가 호수와 바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더 구체적으로 퇴적 환경을 살펴볼게요. 일단 퇴적 환경을 분류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육지, 그리고 두 번째 바다, 그리고 육지 바다 사이 그 연안 환경입니다. 그래서 각각 육지 환경에서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곳을 보면 성상지에서 만들어질 수 있고, 호수에서 만들어질 수 있고, 사막에서 만들어질 수 있고, 빙하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육지 바다 사이 연안 환경에서는 삼각주에서 만들어질 수 있고, 석고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 바다는 대륙붕, 대륙대 심해적 평원에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면은 이 호수, 사막, 강, 빙하 요 라인을 기준으로 여기를 이제 육상 환경이라고 하고, 삼각주 여기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석호 이런 것들은 연안 퇴적 환경이라고 하고, 그리고 해영 환경 같은 경우는 해빈, 대륙붕, 대륙 사면, 대륙대, 심해적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는 거 그림으로 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육지 환경이 되겠고요. 이 그림은 조금 익숙해진 그림이죠. 산, 호수, 그리고 바다. 먼저 이제 선상지를 살펴볼 텐데요. 이 지표에 노출된 암석이 비나 바람에 의해 풍화 침식이 됩니다. 이 퇴적물들이 쪼개지고 깨져서 이동을 하겠죠. 산은 급격한 경사를 갖고 이쪽 평야는 약한 경사가 있기 때문에 퇴적물의 이동 속도가 빠른 속도와 느린 속도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경사의 변화는 이제 유속의 변화. 이쪽에서 이제 계곡물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하면은 경사에 빠른 속도로 가다가 여기 느린 속도로 가기 때문에 이곳에 이제 퇴적물이 이렇게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선상지라고 하고, 그 모양은 이제 부채꼴 모양이에요. 여기 보면 산과 산 사이에 계곡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부분에 이제 퇴적물이 쌓일 때 이런 부채꼴 모양으로 퇴적물이 쌓인다. 분급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분급이 불량하다. 그럼 분급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퇴적암의 입자 크기의 분포 정도를 얘기하고요. 어떤 퇴적암이 있는데 이 퇴적암 안 입자인 자갈도 있고, 중간 입자인 모래도 있고, 작은 입자의 점토, 이런 입자의 분포가 다양할수록 분급은 불량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퇴적암의
내 입자 분포가 고를 경우, 예를 들어 자갈이면 자갈만 있거나 모래면 모래만 있거나 이것을 양호하다고 해요. 공급의 일반적인 특징은 공급지에서 멀어질수록 분급이 양호하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퇴적물의 공급지인 이 부분이 대기주 지표에 노출된 암석, 이 부분에서 멀어질수록 분급은 양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상지는 공급지에서 가깝기 때문에 분급이 불량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이제 호수인데요. 호수의 특징은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 결과 호수항 점토층이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서 호수에 쌓인 지층 보면 흰색, 빨간색, 흰색, 빨간색. 호상이라 하면 호랑이 그 줄무늬 모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름에는 주로 밝은 모래가 쌓이고 겨울에는 어두운 점토가 쌓이는데 그 이유는 겨울에 추우니까 생물들이 다 죽어요. 그 생물의 유해가 바로 어두운 점토의 근원이 되는데 여름에는 밝은 모래, 겨울에는 어두운 점토, 이렇게 계절마다 다르게 쌓여서 이런 줄무늬 모양의 점토층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빙하 환경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 높은 산 같은 경우에는 만년설이 있죠. 정상에는. 안에는 이제 빙하가 만들어지는데 이 빙하가 눈사태에 의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빙하에 운반이 돼서 퇴적물들이 뭐 이곳에 쌓이겠죠. 뭐 선상지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하게 볼 부분은 이제 빙하에 운반되어 쌓여 만들어진 퇴적암을 빙퇴석이라고 하고, 이 빙퇴석은 공급이 불량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상지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막 환경인데 사막의 운반수는 주로 바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막은 이제 모래 언덕이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것을 이제 사고라고 표현을 하고, 퇴적암 같은 경우는 이제 물에서 만들어지는데 그 물의 근원은 어디냐? 바로 지하수입니다. 밑에 지하수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이 부분이 물이 채워지고 이 부분에 속성작용에 의해 퇴적암이 만들어지고, 또 다른 특징은 분급이 양호하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에서도 만들어지는데 강 같은 경우 살펴볼게요. 강이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생겼는데 그러면은 유속 변화가 생기거든요. 보통 이 코너링을 돌 때 요 부분은 속도는 빠르고 이 부분의 속도는 느리게 됩니다. 강이 이렇게 꼬불꼬불 치면은. 그러면은 꼬불꼬불 칠 때 이 부분은 침식이 일어나고, 왜냐면 속도가 빨라서, 이 부분은 속도가 느려서 여기에서 침식된 것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되냐? 침식과 퇴적이 되면 이 꼬불꼬불한 게 더 꼬불꼬불해집니다. 이렇게. 강을 보면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이 코너링 돌 때 여기는 빠른 속도로 코너링을 돌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는 침식이 자주 일어나고, 여기는 느린 속도로 코너링을 하기 때문에 퇴적이, 강에서의 퇴적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안 환경, 그러니까 육지와 바다 사이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삼각주인데요. 삼각주는 강과 바다가 만났을 때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땅과 땅이 되고, 여기서 이제 강이 되고 이게 바다가 되는 겁니다. 이 보면 수로가 어때요? 강의 수로는 좁고, 강과 이제 바다가 만나는 부분에서는 이제 수로가 넓어지죠. 좁은 길에서 넓은 길로 가기 때문에 유속 변화가 생겨요. 좁은 길에서는 빠르게 이동하지만 이 넓은 길에서는 천천히 이동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삼각형 모양으로 퇴적물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삼각주가 만들어지고요. 여기서의 특징은 이제 바다 쪽으로 갈수록 입자 크기가 감소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주가 만들어지는 원리는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서 좁은 길이 넓은 길로 바뀌면서 유속 변화가 생기면서 이곳에 퇴적이 물이 쌓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속호가 되겠고요. 이것도 위에서 본 모습이고 이쪽은 바다고 이쪽은 땅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땅과 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바다 쪽에서도 이렇게 툭 튀어나온 곳이 있고 들어간 곳이 있단 말이죠. 이것을 이제 바다 절벽이라고 하는데, 파도 같은 경우는 이런 툭 튀어나온 데에 파도 에너지가 집중이 돼요.
파도 에너지가 이렇게 집중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곳을 침식시킵니다. 이 침식된 물질이 결국 여기에 이제 모래 언덕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바닷물이 갇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소코라고 부르는데, 곳을 튀어나온 곳, 만을 들어간 곳이라고 하고, 이 곳의 침식으로 이 침식된 퇴적물들이 메꿔서 만들어지는 이 호수를 소코라고 하고요. 이 부분은 이제 모래 언덕이 가두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서 소코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바다 환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산이 있고 호수가 있고 바다를 원래 이렇게 표현했는데, 바다를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면 바다에서 멀어질수록 깊어지는데 처음에는 완만하게 깊어졌다. 이 완만하게 깊어지는 곳을 대륙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급격하게 깊어져요. 이 부분을 이제 대륙사면이라고 하고, 이렇게 급격히 깊어지면서 이곳 해적물이 이렇게 사면을 따라 이동하면서 힘이 쌓이는데 이곳을 이제 대륙대라고 하고, 그 이후로부터 심해져 평원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주제, 그 직권의 변동에서 판구조론 정립 과정 했을 당시에 최신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음향측식법으로 이제 해저 지형을 이렇게 탐사했는데, 거기서도 나왔듯이 이제 분류를 하자면은 이 대륙대와 평원을 기준으로 이곳을 이제 이쪽을 심해라고 불렀고, 이쪽을 이제 대륙 주변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대륙 주변부의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대가 되고, 심해전은 이제 평원 또는 이제 뭐 해령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곳에는 이제 퇴적물들이 어떻게 쌓여서 퇴적함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대륙붕에서도 이렇게 조금 쌓이게 되는데 흐름이 약한 곳, 주로 육지에서 공급되고, 보통 이제 생물이 살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 생물의 유해가 죽어서 이제 석회암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대륙대는 이제 대륙 서면 바로 끝나는 지점부터 대륙대라고 하는데, 선상지나 아니면 그 빙하 환경과 같이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여기서의 물의 흐름을 저탁류라고 하고요. 저탁류에 의해 쌓여 만들어진 암석은 저탁암이라고 하고, 이들의 특징은 점이층리가 있습니다. 이 점이층리는 퇴적구조로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평원인데요. 심해저 평원, 육지에서 공급된 점토인데요. 지금 여기서 육지에서 이제 퇴적물이 공급됐을 때 이제 바람을 타고 이동을 합니다. 작은 것들은, 입자 크기가 작은 것들은 바람을 타고 이동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미세먼지, 중국에서 온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바다에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쌓이겠죠. 이런 부분에 의해 만들어진 것도 있고, 그리고 이 해저에는 또 다양한 생물들이 살기 때문에 그런 해양 생물들의 유해가 쌓여서 석회암 처태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퇴적 환경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게요. 여러 퇴적 환경, 그러니까 뭐 육지, 바다, 그리고 육지 바다 사이 연안 환경이 있고, 육지 환경에는 선상지가 있었고, 호수가 있었고, 강도 있었고, 빙하, 사막, 이렇게 육지 환경에서 만들어진 거 살펴봤고, 연안 환경은 이제 삼각주, 그리고 석고 이런 곳에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바다 환경에서는 대륙대와 대륙 주변부와 대륙 심해로 나눴었는데, 대륙 주변부는 대륙붕과 대륙대에서 퇴적암이 만들어졌고, 심해는 심해저 평원에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죽어서 그 유해들이 만들어진 것과, 그리고 육지에서 바람을 타고 온 것이 미세먼지 같은 거 바람 타고 온 것들이 또 바다에 천천히 가라앉아서 그것에 의해 쌓여서 그것도 퇴적암이 만들어진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마치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구글 클래스룸에 있는 과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